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광장 10월 12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아직 충격 파동 부분에서 2% 정도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는 와중에 전일 마감 브리핑에서 코멘트를 든 것처럼 항상 정치권들을 정책 위반자들은 뭔가 강한 충격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지만 헐레벌떡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코멘트 이후에 중국의 인민위원장 문호신의 회동,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한두 마디 더 거들었어요. 연준은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 G20 정상회담에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우리가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환율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은 일단은 미국 재무부 쪽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않기로 결론 부분들이 나왔답니다. 물론 이제 이 보고서가 완벽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환율 조작국 관련된 불확실성은 점차적으로 해결 방향으로, 그래도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것보다 조금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환율 부담, 환율 조작국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패스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과 그다음 환율 조작국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6.9선에서 6.88선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7선을 넘어갈까 넘지 않을까 라는 불안 심리 부분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락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관련된 루머가 이번 주에 한번 있었죠. 뭐 터키 IMF 뭐 진행 가능성, IMF가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IMF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는 부분이고, 터키도 예전에 IMF에 구제금융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IMF에 간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찌라시가 돌았다는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미국과 터키의 어떤 불협화음 부분들이 커졌을 때 이 불똥이 이유까지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잔재주에 깔려 있었는데, 1차적으로 문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 있죠.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목사 관련, 터키 관련된 그 목사가 그 트럼프의 지지층에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드렸는데, 한 달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두고, 물론 이번 중간선거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상원을 지켜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상당 부분 자기가 원하는 그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비주류였죠. 근데 이번에 한 2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자기 측근의 인사들을 공화당 내부에 상당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중간선거 이기느냐 이기지 않느냐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트럼프는 다음 재선을 위한 조직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직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유엔 쪽에서 대북 제재를 관할을 했던 인사가 연내 사임 부분들을 진행하죠. 연내 사임 부분들 진행하는데, 나중에 더 공화당 내에서든 아니면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쓰임새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터키의 구금, 미국인 목사 석방 부분들이 예상이 좀 돼 있고, 환율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락이 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중간선거 전에 상당 부분을 좀 일단락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물론 시장에서는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 특히 대장주 역할 부분을 했던 핸들레비트라든지 이런 정부 것들이 급락이 나왔죠. 10월달 할 걸로 생각했는데 중간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 원문 내용을 보면 아직 뭐 그게 명확하게 거절한 건 아니에요.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그래도 7선까지 돌파가 되지 않고 양호하게 하락 부분들 나오고 시작했고, 유가도 지금
위험 회피 현상, 미국 재고 증가하고 위험 회피 현상은 3% 급락 부분 나왔죠. 그리고 시장에서 어제 좀 바라봤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신용 물량 자체가 1000억 가까이 오늘 하루 만에 어제 하루 만에 감소가 됐어요.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신용 물량 자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시장 레버리지 오늘 보시면 이 반대 매매 물량 나오는 걸 우리가 일부는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종합지수상으로도 레버리지 지난번 순발 때 보내실 분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코스피 210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지금 2120 정도 선이죠. 코스닥 707포인트 정도 됩니다. 2129선이니까 2100선과 2120, 30선 정도 사이에서는 코스피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도 707포인트인데 700선에서 710선, 그러니까 705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코스피는 지수 자체가 2100, 지금 30선 정도 되는데, 2120선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내에서는 레버리지 접근 부분들의 선발대를 보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화들짝 놀랐던 이런 변동성 부분들의 확대 부분들의 요건은 뭐냐면 금리 인상 중립금리라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파월의 한마디가 트리거 역할 부분들을 했던 건 분명하게 있는데 한편으로 보시면 하반기에 미국 국채가 7,700억 달러 발행 예정 부분들이 있죠. 국채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걸 받쳐줄 수급이 수요가 부진해요. 예, 최근에 입찰 부진이 되면서 물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까지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채 금리 자체가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까지 눌려져 있었던 그러면 기업들 자사주도 매입 부분들 보류하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충격 파동이 한 바퀴 쑥 돌았죠. 한 바퀴 쑥 돌았어요. 근데 그 근본의 금리 인상 속도는 유가가 지금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시장의 CPI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아직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지금 마이너스 지하 20층까지 내려가 있는 관계라면 관계에서 마이너스 20층에서 10층, 5층까지 마이너스 5층까지 상승하려고 하는 미팅 부분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까지 선반영됐던 주가의 변동폭, 하락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일으킬 요건 자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내용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탈리아권 부분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 관련된 부분들에 안키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상반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까지의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2120선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5 지금 700에서 705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전에서 레버리지 접근 부분의 선발대에 관심권을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1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